남이는 조선 전기의 가장 드라마틱한 무장이자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장수로 기록됩니다. 그의 출생부터 이미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남비는 태종의 막내딸 정성공주와 의상군 남희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었고, 따라서 남이는 태종의 외증손자, 세종의 외손자뻘에 해당했습니다. 곧 왕실 혈맥과 깊게 연결된 외척 무장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부친 남비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남이는 양부 서기수의 집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권력의 무게와 고아로서의 공허함이 동시에 그의 삶에 드리워졌던 것입니다. 북의 기문에는 남이가 귀신을 보거나 쫓아내는 능력을 지녔다는 민간 전승이 전합니다. 어느 날 남이가 거리에서 어린 종이 보자기를 들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위에 흰 분을 바른 여자 귀신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에 따라가 보니 그 집에서는 작은 아씨가 갑작스레 숨이 끊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남이가 들어가 귀신을 쫓자 아씨는 다시 살아났다가 남이가 나오면 다시 죽는 기묘한 일이 반복되었다고 전합니다. 결국 아씨는 살아났고 이 인연으로 남이는 그 집안의 딸, 곧 권남의 딸과 혼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민간 설화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진 배경에는 남이가 어릴 때부터 비범한 기운을 가진 인물로 여겨졌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남이는 용모가 수려하고 기상이 호방하여 또래와 구별되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러한 기이한 일화를 그의 생애 초반에 덧붙여 장차 비극으로 향하는 영웅의 운명을 드라마처럼 재구성한 것입니다. 남이가 역사 무대의 중심에 등장한 것은 20살 무렵 1460년 묵과의 장원급제하면서부터입니다. 묵과 박목에 따르면 그는 기량이 압도적이었고 이미 뛰어난 무예와 지략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세조는 그를 선정관으로 발탁하며 군사적 재능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1463년에는 함경도 채잘사 한 명의 휘하 군관으로 임명되어 국경 방어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이 시기는 조선이 여진과의 경계에서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유지하던 때였고 남이는 젊은 나이에 이미 국경의 최전선에 투입된 것입니다. 남이의 이름을 크게 알린 사건은 1467년에 포천 영평 도적 소탕전입니다. 세조가 취로정에서 신숙주 한 명의 등과 사냥을 즐기던 자리에서 도적대가 민가를 습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세조는 즉석에서 남이에게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불시에 주어진 임무였지만 남이는 빠르고 정확하게 군사를 지휘해 도적을 섬멸했습니다. 세조실록은 그가 출전하자 도적들이 순식간에 제압되었다고 기록하며 세조가 그의 장수자질을 확인한 결정적 계기였음을 전합니다. 같은 해 5월 함길도 길주에서 이시해가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이시해의 난입니다. 중앙정부가 호패법을 시행하자 토호 세력들이 세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봉기한 사건이었는데 무려 수만 명이 참여한 조선 초기 최대 내전이었습니다. 세조는 훈구 대신들을 배제하고 종친 이중과 외척 남이를 중심으로 진압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세조가 훈구 세력을 견제하려 했던 정치적 의도도 깔린 결정이었습니다. 북청 전투에서 남이는 선봉에 서서 반군의 목책을 부수고 돌격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그가 나타나는 곳마다 반군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몸에 4-5발의 화살을 맞고도 태연자약하게 싸웠다는 일화는 남이의 용맹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정해집니다. 결국 반란은 4개월 만에 평정되었고 남이는 적개공신 1등에 책봉되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같은 해 가을 남이는 또 한 번의 대규모 전투에 투입됩니다. 바로 건주위 대추장 이만주 정벌입니다. 당시 명나라가 요동의 안정을 위해 조선에 협공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조선군이 단독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남이는 압록강을 넘어 파저강 유역을 기습해 이만주 부자를 참살하고 수백 명을 포로로 잡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의 선조들이 기반을 다지던 만주 세력을 초기에 제압했다는 점에서 남이의 공적은 만주에서 국가 출연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세조는 그에게 공조 판서 직책까지 내리며 총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승승장구 이면에는 불안한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첫째, 남이의 성격은 지나치게 직선적이고 거칠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세조가 직접 너는 이미 공신이 되었으니 공을 자랑만 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남이는 오히려 자신의 무공을 과시하며 대신들의 질시를 키웠습니다. 둘째, 권람의 딸과의 혼인 문제였습니다. 세조실록 14년 기록에 따르면 남이는 부인 권씨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며 세조에게 이혼을 청했습니다. 세조는 칠거지약에 해당한다며 이혼을 허락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도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장인 권람은 세조의 정남공신으로 훈구 세력의 핵심이었는데 그 딸과의 이혼은 남이가 훈구 세력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예종과의 불화였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예종은 남이의 거칠고 사나운 성품을 싫어했다고 전합니다. 즉 세조의 절대적 총애와 무공으로 조선의 영웅이 되었던 남이는 동시에 훈구 대신들의 질시, 예종의 불신, 그리고 자신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몰락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전반부의 화려한 영광은 결국 후반부의 비극적 결말을 예고하는 복선이었던 것입니다. 세조는 말년까지도 남이를 총애했습니다. 건주의 정벌 이후 세조는 너는 이미 공신인데 또 큰 공을 세웠다. 다만 남에게 자랑만 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경계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공이 큰 젊은 장수가 권력을 흔들지 않도록 견제하는 의미도 내포돼 있었던 것입니다. 세조는 1468년 초 온양 행차를 하면서도 남이를 후상대장으로 삼아 친히 부대를 이끌게 했습니다. 이는 왕의 신뢰가 여전히 확고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같은 해 봄 작은 사건 하나가 남이의 운명을 바꿀 단초가 되었습니다. 서현정에서 열린 활쏘기 행사에서 남이는 번번이 관역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세조는 혀를 차며 웃었는데 술자리에서 취기가 오른 남이가 불쑥 성상께서 구성군 이준을 지나치게 사랑하시니 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임금의 총애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발언이었고 곧바로 의금부 투옥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풀려났지만 세조는 남이를 사복장 자리에서 해직시켰습니다. 즉시 복직되지 않았음에도 곧 공조판서와 변조판서로 다시 발탁되었습니다. 이는 세조의 신임이 여전히 깊었다는 반증이지만 동시에 남이가 이미 권력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남이의 빠른 출세와 화려한 공적은 훈구 대신들에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남이는 세조의 총애를 등에 업은 외척무장, 동시에 자신들과는 다른 정치적 기반을 가진 신흥 세력이었습니다. 특히 남이가 장인 권람의 딸과 이혼한 일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권람은 환명회와 더불어 세조 정권의 핵심이었고 그의 딸과의 혼인은 훈구 세력과 남이를 연결하는 고리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으로 그 끈이 끊어지면서 남이는 오히려 훈구 세력의 적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사로 보일 수 있으나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훈구 세력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남이는 이혼 이후 기생 탕문화와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가 전하며 이런 사생활 문제는 더욱 공격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또한 남이는 지나치게 직설적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그는 세조가 자신을 아끼는 대신들에게 의심을 품는 모습을 보이면 주저없이 의견을 내었고 때로는 거만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격은 군사 현장에서는 용맹으로 빛났지만 조정 정치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훈구 대신들은 점차 남이를 고립시켰습니다. 그가 병조판서로 임명되자 강맹경과 한계희 같은 대신들이 예종에게 남이는 병사를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했습니다. 즉 세조 생전에는 억눌려 있던 불만이 왕이 병약해지자 수면 위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1468년 여름 세조가 병세를 악화시킨 채 52세로 승하합니다. 겨우 19살의 예종이 즉위했고 정의왕후 윤씨가 수렴청정을 맡았습니다. 젊은 임금 그리고 권력 공백은 곧바로 권력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종은 세자 시절부터 남이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예종즉위 후 원상회의에서 신숙주 한명회, 강희맹 등 원로 대신들은 남이가 병조판서직을 유지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예종은 남이를 병조판서에서 해직시키고 의상군으로 격하해 사복장을 겸직하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세조시대 내내 화려하게 빛났던 젊은 무장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자마자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그 뒤로 남이는 권력을 회복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예종이 즉위하자 정치의 무게추는 훈구 대신들에게로 기울었습니다. 신숙주와 한명회가 원상으로 권력을 장악했고 이들은 외척 세력인 남이를 가장 먼저 제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예종 원년 10월 유자광의 무고가 이어지고 남이는 역모 혐의로 체포됩니다. 1468년 가을 남이는 병조판서직에서 해임된 지 불과 2달 만에 역모 혐의로 체포됩니다. 고발자는 병조참지 유자광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남이의 명성과 지위를 시기했으며 남이가 예종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유자광은 남이가 숙직 중 혜성을 보며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 것을 세우는 형상이라 말했다는 이야기를 과장해 예종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또 남이가 젊은 시절 지은 시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다 없어지고 두만강 물은 말을 먹여 다 없어지리. 사나이 20살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나를 대장부라 부르겠는가. 이 시기는 본래 젊은 장수가 북방 정벌의 기계를 읊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유자광은 이를 젊어서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의 대장부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왜곡해 남이가 왕위를 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이는 체포된 뒤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세조실록에 함께 이름이 오르는 강수는 고문에 못 이겨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고문하는 와중에 그는 남이야 네가 어찌 나를 이런 화에 빠뜨리느냐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이에 남이는 원통하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정승으로서 나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구원하지 않았으니 이제 함께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1468년 10월 27일 남이는 강순, 변영수, 문효랑 등과 함께 저작거리에서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거열형은 수레에 묶은 뒤 팔다리를 찢어 죽이는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남이의 나이는 겨우 28이었습니다. 더 기이한 점은 다음날 남이의 어머니 홍씨마저 거열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통상 역적의 가족은 관노로 삼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찢겨 죽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집과 재산은 몰수되었고 외동딸 낭굴금은 공신 한명회의 집에 노비로 하사되었습니다. 한명회는 권람의 외손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데려갔지만 이는 곧 훈구 세력이 남이 가문을 철저히 짓밟고 권력에서 제거했음을 보여줍니다. 남이가 억울하게 죽은 뒤 그의 이름은 단순한 역적에서 억울하게 죽은 영웅으로 변모합니다. 조선사회에서는 원한이 맺힌 죽음을 당한 장수의 혼령을 신격화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남이 역시 그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는 지금도 남이 장군 사당이 남아 있습니다. 매년 10월 1일에 제사를 지내며 전날에는 구판을 열어 지역 주민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데 이 풍습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이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뒤 원혼이 신적 존재로 숭배된 대표 사례입니다. 설화 속 남이는 때로는 귀신을 물리치는 신통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됩니다. 앞서 언급한 권람의 딸과의 혼인 설화에서 보듯 귀신을 보고 쫓아내는 능력이 강조되며 이는 그가 죽은 뒤에도 잡기를 몰아내는 수호신으로 추앙받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북의 기문에는 남이가 권람의 딸과 혼인하기 전 점쟁이가 이 사위는 반드시 젊어 죽을 것이며 자식이 없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남이는 28살에 요절했고 딸 하나만 두었습니다. 이 전승은 남이의 비극적 생애를 숙명론적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남이를 최영, 김덕령과 함께 억울하게 죽은 새 장군으로 꼽았습니다. 모두가 충성을 다했음에도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참혹하게 죽었고
그 영혼이 신으로 모셔졌다는 점에서 유사했습니다. 남이의 죽음은 예종 때에서는 역모로 낙인 찍힌 채 끝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억울함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1818년 우의정 남공철이 상소하여 남이와 강순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순조는 두 사람의 관작을 회복시켰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 순종은 남이에게 충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역적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싸운 중신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경기도 화성 비봉면 남전리에는 장군총이라 불리는 무덤이 남아있고 춘천의 남이섬에도 주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남이섬은 본래 그의 이름에서 비롯된 지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에는 관광지로 유명해졌지만 그 바탕에는 젊은 장수의 짧은 생애를 기리는 기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이는 비극적이면서도 극적인 인물입니다. 세조의 총애를 받으며 조선 북방을 지켜낸 젊은 장수였지만 권력 다툼 속에서 28의 나이에 거열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전승과 후대의 복권은 그를 다시 억울한 영웅, 충무장군으로 세웠습니다.